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일 월요일에 사실 뭐 중국 쪽의 뉴스가 계속해서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방역 완화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좀 이제 뉴스거리 될 만한 거는 한번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는 중국이 좀 선전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나도 사실은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좀 지난이 낫더라 해서 코밍아웃이 유행이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중국에서 전염병 관련해 최고의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항상 나오시잖아요. 그분도 나와서 이거 사실 독감보다도 못해요. 라든지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이 대중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크레딧 마켓이 진짜로 아주 우리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나마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는 기업어음 쪽 CP 쪽에서도 금리의 하락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다음으로 중국에서 이제 미국한테 요즘 보면 중국이 계속 얻어맞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반격에 나섰다 해야 될까요? 보면은 미국에서 이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거 이거 공정무역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WTO에 제소했습니다. 뭔가 주체가 바뀐 느낌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소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좀 그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국이 생각보다 문호를 좀 빠르게 개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상영을 빨리 해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한류 작품들을 갑자기 중국에서 틀어주는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중국이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 명분 쌓기를 혹시나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이 우리는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공정무역을 안 해가지고서 참 괴롭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뭔가 잘하는 거를 내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뭔가 좀 문호를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개방하고 더 뭔가 자유무역스럽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중국을 보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WTO에 제소했다고 중국이 사실 이길 수야 있겠습니까? 이기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저걸 통해 가지고서 일종의 이렇게 잠시 퍼즐을 거는 거죠. 우리가 걸어놓은 상태에선 너네가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돼. 다 우리 통제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한 주 이렇게 한 달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게 사실은 좀 유가하고 굉장히 연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대 인플레는 좀 잘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행이죠. 다음으로 이날 국채 입체 주요 건들이 있었는데 3년물은 호조를 보였는데 10년물은 좀 부진해 보여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좀 이게 맞나 혼돈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13일 화요일 날에 중국이 역시나 이제 좀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반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승부를 걸겠다라고 해가지고서 1조 위안을 자체적으로 반도체에 쏟아붓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걸면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수준 이상은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참 포기하기 어려운 본인들의 이해관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날 이제 주요 이슈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거 사실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상회를 하는 숫자가 나왔죠. 근데 생산자 물가가 상회하면 CPI도 상회했던 경우들이 있더라. 꽤 있더라라고 하니까는 이거 잘못하면은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들이 좀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깨고서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크게 반응은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원래 같으면은 지난번에 막 7% 이상 올랐잖아요. 나스닥에서.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1점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3% 이상 오르다가
쪼로로록 내려와서 끝이 났죠. 그쵸? 아무래도 다음날 FMC가 있다 보니까는 또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요 숫자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숫자이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CPI의 선행성을 가지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 전달에 이어가지고서 역시나 잘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게 드러났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성이 잘 나온다라는 게 이제 좀 증명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버리면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거, 앞으로 좀 주거비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관계성이 집값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언제일진 모르겠지만은 집값이 지금 또 MOM으로는 빠지고 있으니까는 그럼 주거비도 이제 빠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좀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CPI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14일 수요일 날에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거죠. 근데 중국이 예정대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좀 그 제로 코로나가 이제 그 방역의 봉쇄 완화가 다시 조금 제로 코로나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내려갔었죠. 다음으로 영국이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은 그 다음 날이죠. 네, 아니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에서 조금은 비르기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이날 수입 물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좀 내려갈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근데 뭐 이날의 최고 주인공은 이제 FOMC였습니다. 근데 매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매파성이었고 전방위적인 매파성을 보였다. 그래가지고서 이날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고, 사실 이 주중 내내 이날은 미국에서, 그 다음 날에는 유럽에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침묵 기간 지나고 나와가지고서 좀 또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흘 연속으로 주식은 내렸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표만 보면은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방역 완화를 해 나가는구나라는 이해가 될 정도로 중국의 지표는 나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가지고서 완화책을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영국은 영란은행 회의가 왜 좀 비둘기 면모 드러났냐 하면, 금리 인상은 예상한 폭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소수 의견이 좀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동결 의견이 2명으로 예상보다 많았다. 물론 이제 50bp가 아니라 75bp를 하자라는 또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중화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되게 비둘기는 아니고 약간 비둘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유럽도 미국하고 이렇게 그 목소리를 이제 같이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그 이전 회의에서 보게 되면 유럽이 마치 이 다음부터는 좀 금리 인상에 그거를 이제 낮출 것처럼, 그러니까 좀 제약적인, 우리 충분히 인상을 좀 해왔다, 막 이런 멘트들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멘트들이 좀 바뀌었었죠, 성명서에서. 그래서 좀 비둘기적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면모였어요. 일단 금리 인상 폭 자체는 예상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 50bp 인상만이 아니라 75bp 인상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위원 중에서 한 8에서 10명 정도였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나중에 나왔고, 그러면은 이 전체 이 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위원들이 이거 우리 훨씬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라가르드 총재도 인터뷰에서 수차례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그리고 QT죠. 그 22발 QT인데 APP에 대한 QT가 3월부터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 시장 예상보다는 약간 더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매파성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미국의 그 실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신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연속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가 참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몇몇
케이스만 같이 움직이고 나머지 케이스들은 지금 좀 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시장이 이게 정말 타이트한 건지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고용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데가 신규 실업, 그 다음에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기업 대상 조사, 이거 나머지에서는 이 타이트함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고용시장이 누그러지고 있다,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는 계속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 총재고 흐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역시적 장세를 끝마쳐줄 수 있는 요소이고, 나중에 이것이 적정 재고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은 실적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니까는 보는 것인데, 보면은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추이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은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쪽에서의 조정이 어쨌든 보이고 있다, 라는 거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하게 나왔어요. 부진하게 나오니까 증시에서는 안 좋게 작용을 했죠. 요즘에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는요. 예상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이었는데 마이너스 0.6% 전월 대비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월에 기억을 하신다면 그 전달에는 예상 대비 잘 나왔었습니다. 높게. 근데 사실 그때에는 예상 대비 잘 나왔다고 이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봐라,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는 수요 요인이 있고 공급 요인이 있는데, 소비라는 수요 요인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내려오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 나오니까 침체 걱정을 하면서 또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 그 일회성의 지원금이 나간 게 있어요. 그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10월 달에는 남들하고는 차별화되게 이제 소비가 좋았고요. 그 다음 달에는 요게 빠지니까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서 많이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사실 요 데이터를 좀 조절을 하면은 전달에 우리가 너무 좋았다고 뜨겁다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이번 달에 너무 나빴다라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적절하게 소비도 완화되어 가고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16일 금요일 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급이 좀 있었죠. 최근에 보면은 지난달 말이 MSCI 리밸런싱 반기, 그 다음에 이달 두 번째 목요일이 이제 12월 만기일이니까 코스피 200 이런 거 이제 유동 비율이 내는 거 조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이 FTSE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TSE가 제일 작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향은 좀 준다는 거고, 사실 요 세 날에 있었던 그런 수급의 변동은 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금액 가지고서 들어온다 나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썰로만 돌았었던 캐시우드가 실제로 방한했다는 게 뉴스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의도에서는 썰로 돌았었죠. 야, 캐시우드 한국 왔다던데? 그래서 다들 관심사는 어디 갈까? 어느 기업 미팅을 할까? 였는데, 사실 기업 미팅을 했다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아크펀드 가입하세요라는 마케팅을 하고 가신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주요 연기금이나 공제회나 보험회사나 요런 데들에 가가지고서 미팅을 한 것으로 일단은 밝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몇 군데에서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12월 달은 이제 서구권 투자자들 입장에선 지금 휴가 시즌이에요. 이제 놀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 미팅을 한 투자자가 꽤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는 이분들이 열일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요, 전략적 비축률 계속 풀기만 했는데 이제는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유가 70불이면 충분히 싸다고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느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그 다음에 중국의 방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유가는 침체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또 조금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침묵 기간 지나고 첫 발언 나온 거예요. 메리 데일리, 존 윌리엄스,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모두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서 일부 완화가 보이지만 서비스 쪽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고용 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크게 신경이 쓰인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점도표 금리보다도 우리가 더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처럼 높은 금리를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침체를 이렇게 기본 가정으로 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연준하고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지금 연준한테 맞서고 있거든요. 요 얘기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또 내렸어요. 좀 매파 연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거고, 장단기 금리차도 벌어지다 다시 조금 좁혀졌죠.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5년 5년짜리 요거 보시면은 이게 막 2.4도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한 2.2에서 2.3 정도만 돼도 사실 괜찮은 건데 잘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2.12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정도면은 정말 좋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장기 기대 인플레가 이 정도로 꺾여주면 정말로 해피하죠. 그래서 요거는 참, 아주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침체 우려가 지금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4분기 GDP 예상치는 또 조금 떨어졌어요. 2.8%로. 보니까는 왜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에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소비 쪽에 예상치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지금 4분기 GDP는 소비 노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을 해보면 연준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증시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저의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별로 변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동일하고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고용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구글 트렌드 보게 되면은 이 해고가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가 빅텍 기업들 해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또 숫자가 튀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걸로 봐가지고서는 구글 트렌드로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실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쨌든 고용이 좀 누그러지는 게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너무 요즘에 긍정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쟤는 너무 긍정 편향이 있어가지고서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오나봐 라고 싶을 정도여가지고서 사실 이제 방송 나가서나 딴 데서도 얘기를 안 드렸는데 13일에 나온 좀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를 낸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필라델피아 연은이에요. 필라델피아. 여기에서 그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지난 2분기 4, 5, 6월 달에 사실은 여러분 이제 계절 조정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는 월간 고용 보고서 있죠. 그게 계절 조정을 거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순증이 몇만 명, 26만 명이 됐어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계절 조정치를 임의를 넣어가지고서 변환해가지고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절 조정치를 넣는 이유는 이제 그런 좀 전년 이제 비교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오차가 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에 좀 더 데이터가 클리어하게 나오면은 그걸 또 추가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CES에서 발표가 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2분기께 나온 거예요. 2분기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우리 진짜로 월간 고용 보고서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숫자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뭐냐 하면은 2분기 동안에 원래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기업 대상 조사에서는 2분기 동안 일자리가 순증이 104만 7천 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계절 조정치 이것이 좀 과했었고 요거를 제거하고 보니까는 CS에서 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보니까는 1,500명밖에 못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명 이상이 차이가 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고용 부진, 그거 사실 계절 조정 편향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계절 조정치가 들어와 가지고서 고용에 있어 가지고서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기사를 검색하시면은 쉽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86권가에서 그런 거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월간 고용 보고서는 가계 대상 조사가 있고 기업 대상 조사가 있는데 두 개가 지난 3월부터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둘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더라. 2분기만 놓고 보게 되면은 가계 대상은 오히려 고용이 34만 7천이 줄었는데 근데 기업 대상 조사는 104만 7천이 늘었더라.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우리가 계절 조정치 다시 구해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늘었어. 그러니까 사실 가계 대상 조사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3월 이후 지금까지 누적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해보면 기업 대상 조사는 269만이 순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계 대상 조사는 10,000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 대상만 보면 고용 시장이 뜨거워요. 근데 가계 대상으로 보면은 고용은 증가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 3월부터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이거를 연은해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모르겠어요. 이슈가 돼 있지.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큰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뉴스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생각이 뭐가 있냐면 고용 시장이 정말로 강할까? 연준에서도 이번에 사실 좀 매파적인 발언한 거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가 빨랐다는 거에 대해 갖고서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근데 고용이 정말로 그렇게 강할까? 안 강하다면 어떡하지? 이게 나중에 수정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결국에는 그래가지고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되는 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업 이익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도에 대해 가지고서 기업 이익이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한 200까지는 떨어질 거야 라고 침체를 가정하시는 분들은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지금 보면은 꽤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년도 수치가 20을 내렸죠. 올해 수치에서 10을 내렸어요. 그래서 합산으로 보면은 지난 여름 이후로 이미 추정을 하는 사람들은 30을 내렸어요. 10% 이상을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내려라. 한 뭐 200까지 내려라. 이렇게 지금 이제 침체가 온다면 그 정도는 이익이 빠져야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정도로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안 내려도 될 것 같아라고 각각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합해보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곰 중에서 최고 곰이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크 윌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일 거잖아요. 근데 하트넷 요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이번에 위클리 내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if를 붙였습니다. 이제 가정을 붙였어요. 만약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고 또 if가 하나 더 붙어요. 유럽하고 중국의 성장성이 괜찮다면 1분기까지는 이익 추정치가 220에서 230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이분의 가장 긍정적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하락장이 시작된 이래로. 혹시나 너네가 운이 좋다면 이 추정치가 1분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럼 과거에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리세션 오고 했을 때 추정치들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짙은 색이 미래에 대한 이익의 추정치의 변화예요. 근데 요때가 이제 리세션으로 인정받은 딱 그 시기이고 그때가 이제 이익 추정치가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익 추정치가 쭉 빠지는데 한 10%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개걸음을 하다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운이 좋다면 지금 정도가 이제 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락폭이나 그런 걸 감안해 봤었을 때예요.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팩트셋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인데
또 많은 분들께서 미국 증시가 너무 비싸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게 주당 순이익이 200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싸죠. 근데 지금의 추정치를 가정을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금요일 하락으로 인해 갖고서 S&P 500 지수가 내년도 기준으로 17.1배로 내려왔어요. 과거 10년 평균이 17.1배예요. 5년 평균은 18.5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정치가 합리적이다라고 해버리면 과거 10년 평균입니다. 다음으로요. 팩트셋의 이제 가이던스 추이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뭐 자기네 실적 어떻게 될 것 같아, 저쩔 것 같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제 팩트셋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긍정적으로 얘네가 냈다.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은 부정적으로 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분류를 해요. 근데 보면은 이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실적 시즌이죠. 2022년도 4분기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가이던스의 기업의 숫자가 63개로 전체 가이던스 낸 기업들 중에 65%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10년 평균은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는 기업의 숫자가 65개, 67%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가이던스를 줄 때 좀 부정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적 기대치를 최대한 낮춰놓고 서프라이즈 비중을 높이는 게 미국의 특징이거든요. 5년 평균은 이때는 아주 좋은 시기였죠.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내는 기업의 숫자가 57개, 59%였는데 그보다는 부정 비율이 높고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부정 비율이 약간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 4개 분기는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1분기 때에는 부정적인 게 68개, 2분기 때는 부정적인 게 72개, 3분기 때는 66개, 4분기에는 63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역실적이 1분기 중에도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때 사실 미국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역실적이 어떻게 오냐였는데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인 게 높아진 것도 제 입장에서는 1분기부터도 빠르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데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분기, 3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2분기엔 절반, 3분기엔 모든 게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요런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를 참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이 비중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나? 기업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요번에 이제 별도로 꼭지를 떼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그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는 매달 펀드 매니저 조사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다만 방향을 돌리려는 모습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경제가 강해질 것 같아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 같다, 향상될 것 같다라고 보는 비중이 역사상 거의 최저점에서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비중이 최고치를 찍고 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이제 꼭지에서 2달 연속 좀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냐 언더웨이트 하냐, 그러니까 비중 확대냐 비중 축소냐. 비중 축소 좀 밑에 있으면은 근데 그 비율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전달에 이어서 이번에 조금 또 긍정적으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뭐 시장이 되게 보수적인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와, 내 주변에 다 긍정적으로 보던데 그 이제 표본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든지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 하는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런 것들이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지금 월가에 있는 전략가들, 전략 애널리스트들, 요 분들의 요 분들이 내년을 바라보는 거를 이제 합쳐놓고 평균을 해보니까 증시가 하락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긍정 편향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을 안 좋게 보고 부정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주식시장이 뛰어들 때 우리는 좀 주식 사가지고 잘 먹을 생각으로 또 혹은 거기에서 좋았던 경험으로 보통 주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좀 긍정 편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일이 터져도 9.11이 터져도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내년도에 다음 해에 대한 그 월가 전략가들의 평균적인 주가 예상치가 그 전에 비해서는 상승할 걸로 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상이 하락이에요, 지금.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포지션 자체도 주식에 대해 갖고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건 좀 해소가 됐겠지만은, 지난 이제 CPI하고 FOMC 앞두고 그 전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풋 비율이 콜 비율보다 이만큼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보험을 참 이제 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혹시나 크게 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전망을 보게 되면요. 이게 내년이에요. 내년도 전망 보시게 되면은 거의 2000을 아래로 이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평균이 2100, 상방은 2679, 제일 높은 곳이 2930, 차마 3000은 못 쓰신 것 같아요. 차마 못 쓰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그 매니저들이 성격이 괴팍해요. 제가 볼 때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만큼 이 좀 뭐랄까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도 저도 그런데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게 꽈서 본단 말이에요. 요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매니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면은, 야, 뭐가 됐던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아닐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폭락이 나오면, 그러니까 폭락이거나 폭등 같아, 2100보다 밑에 있거나 2679보다 위에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꼬였습니까, 사람이. 그죠? 매니저 오래 하면 사람이 성격 배려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또 영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아닌 게, 그 전에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2022년도 거에 대한 건데, 보시면은 하단 평균이 2822, 상단 평균이 3300 해가지고, 사실은 2022년도 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뭐가 됐든 뚫리죠, 그쵸? 뭐가 됐든 뚫린다. 그 전에는 어떠냐? 2021년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2100에서 3000이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됐든 뚫리죠, 그쵸? 이게 뭐가 됐든 뚫려요. 우리가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또 영 근거 없이 얘기하면 너무 마바라가 되는데, 뭐가 됐든 뚫린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뭐가 됐든 뚫리지 않을까? 자, 이제 다음 주 일정은 일단 주말 동안에 중앙경제공작회의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중국이 혹시 금리 내릴까, 그러니까 더 부양책 나올까 있고,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혹시나 뭐 엔화 요즘 좀 강세로 갔는데 뭐라도 할까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뭐 실업 데이터, 그 다음 저희가 그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가지고서 요거 이제 침체하고 좀 연관지어 말해볼 수 있을 게 많을 거다,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잖아요. 요거 연화 업데이트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PCE 물가 나오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 요 정도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이제 침묵 기간 지났으니까는 뭔가 코멘트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다 매파적이겠죠. 뭐 그것도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여기까지 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